주름이 어릴 때부터 있던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주름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50대가 넘어서 제게 찾아온 분들인데요. 잘 보시면 피부에 특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호성형외과 윤민호 원장입니다. 주름이 잘 생기는 분들의 피부 특징이 있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건성, 얇은 피부, 작은 모공. 제가 방금 보여드린 분도 이 특징을 가진 분들이에요. 피부가 건조해서 피부 표면이 매트하고 광택이 없어요. 일부분은 각질이 일어나거나 하얗게 들뜬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세 분 다 피부가 얇아서 눈이 꺼짐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모공도 거의 보이지 않으시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건성, 얇은 피부, 작은 모공이란 단어가 의사인 제가 봤을 때 아니어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름이 잘 생기는 피부를 말씀드리면서 피부 타입별 해결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름이 잘 생기는 피부 특징이 건성, 얇은 피부, 작은 모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이거든요. 이걸 이해하시면 어떤 시술을 받으면 좋을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드려 볼게요. 피지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부 속에는 기름을 만들어내는 피지선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피지선에서 분비된 기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피지 덩어리를 만드는데요. 이때 피지 덩어리가 모공이라는 작은 터널을 통해서 피부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피지가 큰 경우는 분비 과정에서 모공벽을 밀어내면서 모공을 넓게 만들어요. 바로 이 과정에서 기름 양에 따라서 지성과 건성으로 나뉘는데요. 지성 피부는 기름 분비량이 많아서 피지도 더 많이 또 더 크게 만들어지고 더 큰 피지가 더 자주 모공을 통해 배출되다 보니까 모공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건성 피부는 피지선이 덜 발달되어 있어서 피지 분비가 적기 때문에 모공도 작고 수분이 없어서 주름이 더 잘 나타나죠. 그래서 지성보다는 건성인 분들이 주름이 쉽게 집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건성인데 큰일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의사인 제가 보기에는 건성이 전혀 아닌데 건성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대표적으로 피부가 당기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등의 불편함을 느끼면 건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지성 피부도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가 있거든요.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는 피부 표면이 피지 분비로 인해서 번들거리고 좁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모낭염 같은 것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피부 내부는 수분이 부족해서 당김이나 각질, 푸석함 등의 건조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세안 후에 당길 수가 있고 번들거림과 건조함이 동시에 존재하죠. 얇은 피부도 비슷한데요. 나는 피부가 너무 얇아서 화장품에 민감하고 물만 바뀌어도 피부가 뒤집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알고 보면 피부가 얇은 게 아니라 민감성 피부라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가 진짜 건성인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건성이라고 해도 건성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주름이 생기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알려드려 볼게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름도 예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름이 예쁘게 생긴다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주름이 예쁘게 생기면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름이 잘 생길 정도로 건성인 분들은 겨울철에 피부가 당기고 각질이 심하게 일어난다. 피부가 가렵고 쉽게 갈라져 상처가 난다. 화장이 잘 뜨고 각질을 제거해도 계속 각질이 올라온다.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고 건조함을 느낀다. 추운 날씨에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자극을 받는다.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분은 제게 시술을 받은 분인데요. 가장 전형적인 건성 피부십니다. 피부가 전체적으로 광택이 없죠. 각질도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는 꽤 있으셨습니다. 이런 피부가 주름이 잘 생기는 피부인데요. 제가 항상 시술하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시술도 중요한데요. 사실 피부를 좀 더 아껴주셔야 돼요. 특히나 건성인 분들은 피부가 나를 좀 아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시술은 내 피부를 좀 더 아껴주기 위한 첫 스타트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술로 피부를 좋아지게 하겠다도 중요하지만 피부를 아끼는 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된 분들을 위해서 시술을 추천드릴게요. 건성인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얇은 경우가 많아서 자외선과 외부 자극에 의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가끔 피부가 얇은 분인데 레이저 리프팅이나 실리프팅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레이저 리프팅은 피부가 얇고 피하 지방이 적은 경우에 레이저의 에너지가 지방층을 과도하게 위축시켜서 볼페임이나 볼꺼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시술 후 홍조나 멍, 부종 등이 더 쉽게 발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피부가 얇으면 깊은 근막층에 전달된 열 에너지가 쉽게 확산해서 과도한 열 손상이나 조직 손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피부 장벽이 약해서 회복도 느리고요. 피부는 나를 아껴줘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더 혹사를 시키신 거죠.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피부를 아껴줘야지 피부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특히 실 리프팅의 경우는 피부가 얇으면 피부 아래에 들어간 실이 비쳐 보인다거나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딤플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두꺼운 피부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건성인 분들은 피부 두께를 키우고 밀도를 높여주는 시술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레디어스나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입니다. 둘 다 피부 두께를 두꺼워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피부 두께를 두꺼워지게 하는 게 피부를 아껴주는 행동이거든요. 물론 이제 피부가 원래 두꺼운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리프팅을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다면 거울을 봤을 때 신경 쓰이는 주름이 있다는 얘기일 건데요. 이런 분들은 열심히 정보를 찾아오셔서 보통 제게 상담 오실 때도 구체적인 시술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요. 시술도 유행이 있어요. 리프팅 레이저를 예를 들면요. 2018년도쯤에는 슈링크가 한참 핫했고요. 2020년부터 21년도쯤에는 인모드, 그리고 23년도부터는 온다가 아직도 잘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덴서티를 많이 찾더라고요. 저도 앞에 나열한 디바이스들을 전부 다 받아봤는데요. 저한테는 최근에 괜찮다는 덴서티보다는 인모드가 더 맞더라고요. 왜냐면 제 피부는 두꺼운 편이고 얼굴에 지방이 많아서요. 인모드 FX 팁으로 먼저 지방을 줄여주고 폴마 팁으로 피부를 타이트닝 시켜주는 두 단계 과정이 저한테는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제가 인모드가 좋았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인모드가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껴줘야지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걸 하면 오히려 피부를 혹사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피부 타입별로 어떤 게 좋을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내 피부를 정확히 알아야 진짜 내 피부를 아낄 수 있겠죠. 꼭 더 비싸고 최신 유행하는 게 나랑 잘 맞는 건 아니니까요. 피부를 제대로 알고 아껴주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름을 잘 관리하려면요, 어떤 시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주름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스킨 부스터건 레이저건 거상을 하고 나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중 하나를 오늘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주름의 원인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피부 타입 말고도 크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나이입니다. 주름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얼굴의 구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주름이 잘 생기는 피부가 있듯이 주름이 잘 생기는 얼굴 유형도 있어요.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얼굴 유형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 유형에 따라서 주름이 잘 생기는 경우를 나눠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얼굴 유형에 따른 주름 원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